최근 도심에 사랑벌레 등 낯선 벌레떼가 자주 나타나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3년 전 은평구 봉산 일대에서 때로 나타나 시민들을 놀라게 했던 대벌레도 여전한 골칫거리인데요. 은평구의 대벌레 방제 작업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모의 소득에 따라 자녀의 사교육비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득별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최고 3배로 사교육 양극화 현상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은퇴 계층을 상대로 한 불법 다단계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가상자산, 플랫폼 사업을 표방하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등 신종 불법 다단계 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최근 서울 전역에 무더기로 출몰한 사랑벌레떼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큽니다. 사랑스러운 이름과는 달리 생김새가 다소 징그러워서 김난영 아나운서도 좀 보면 깜짝 놀라시죠? 네, 조금씩 이제 섬뜩하긴 한데요. 네. 3년 전 사실 은평구 봉산 일대 그 대벌레가 자주 등장한 소식도 전해드렸잖아요. 네, 기억나죠. 최근에 이상 기온 때문에 도심 속에 낯선 벌레떼가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 실시하고 있는 은평구의 대벌레 방제 작업, 실제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김신혜 기자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020년 여름 은평구 봉산입니다. 나뭇가지처럼 생긴 대벌레가 공원을 뒤덮었습니다. 정자 기둥부터 바닥, 심지어 CCTV까지 틈없이 붙어있는 대벌레들. 시민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은평구는 선제 방역에 나섰습니다. 봄철에 알에서 깨어나 여름이면 성충이 되는 대벌레를 잡기 위해 사전 방제에 나선 겁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벌레로 가득했던 은평구 봉산도 올해는 제 모습을 찾았습니다. 등산로 전체에 대벌레가 너무 많아갖고 사실 정말 오시는 분들이 대벌레 잡으려고 오시는 분도 있었어요. 일부러. 근데 지금은 너무 깨끗하더라고요. 제가 오면서 계속 봤는데 하나도 없어요. 대벌레 관련 민원이 속출했던 봉산 해맞이 공원입니다. 당시에는 이곳 바닥이며 정자 기둥이며 대벌레로 가득했었는데요.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거의 찾아볼 수 없고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두 마리 정도 보이는 정도입니다. 과거 유충들이 붙어있던 끈끈이 주변도 살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벌레 유충은 보이지 않습니다. 성충이 되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가는 대벌레의 특성을 역이용한 친환경 방제가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은평구는 유충이 나무 위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나무 기둥에 끈끈이를 감아놓는 등 친환경 방제에 집중해왔습니다. 전문가들도 이 같은 방법이 개체수를 줄이는 데 효과가 크다고 말합니다. 알은 나무 위에서 낱개로 지상으로 떨어뜨리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떨어진 알은 4월 중순 약중으로 부화하여 다시 나무 위로 올라가 성장을 하기 때문에 알을 산란하기 전에 방제를 하는 것이 밀도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은평구는 대벌레가 성충이 된 7월부터는 주민들과 함께 직접 포획 방제에 나설 예정입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도심 속 낯선 벌레들의 출몰이 부쩍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은평구의 사전 방제 작업이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최근 2, 3년 사이에 낯선 벌레가 집단 출몰해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벌레를 없애달라는 민원이 속출하면서 지자체도 긴급 방제에 나선 상황인데요. 우리 지역에 나타난 사랑벌레와 대벌레 모두 사람에게는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지만 대벌레처럼 산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돌발 해충은 적절한 방제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국립산림과학원의 남영우 연구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연구원님 먼저 이 돌발 해충이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대벌레와 같은 돌발 해충의 방제 적기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고 들었는데요. 이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곤충은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그 자신이 처한 그 외부의 기온에 따라서 체온이 변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체온이 변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그 몸에 있는 대사라든지 이런 속도가 결정이 돼요. 온도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특성을 이용해서 이제 온도를 가지고 이제 이게 발육이 얼마나 되는지도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과학원에서 개발한 모형은 그 그러니까 알로 월동을 하거든요, 대벌레가. 그래서 알로 월동했을 때 그 알이 노출되는 온도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언제 부화할지 예측하는 그런 모형이 되겠습니다. 네, 이 돌발 해충이 골칫거리가 되지 않게 하려면 적절한 때에 좀 방제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자료들이 좀 도움이 되겠네요. 그런 모형을 개발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 이제 사실 그 방제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밀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든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 밀도를 우리가 그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적정한 밀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관리라는 측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제죠. 방제라는 측면에서 이제 방제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그 방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나 노력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 대벌레 같은 경우에는 알에서 이제 부화해서 2령일 때 방제 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방제를 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우리가 알이 언제 부화해서 1령 시기에 도달하는지 알면 우리가 그 시기에 맞춰 방제할 수 있잖아요. 또 그런 것들 방제 효율, 방제 적기를 이제 판단하기 위한 그런 기본 자료를 제공하고 이제 그 모형을 만들게 된 겁니다. 네,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지만 이 돌발 해충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기후 변화를 꼽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금 앞으로 이 돌발 해충의 종류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사실은 이제 물론 해충마다 다 달라요. 해충마다 생활 특성, 생태 특성이나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기후 변화가 진행된과 동시에 이제 좀 그 저온성 해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되는 거고요. 그와 반대로 이제 오히려 그런 따뜻해지는 기온이 점점 더 유리해지는 해충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그건 해충마다 다를 텐데요. 그래서 이제 과학원에서 1968년부터 이제 예찰 조사를 진행을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그 중에 일부 한 30년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어요. 그냥 간단하게 일평균 기온하고 그 다음에 돌발 산림 해충에 발생하는 종수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그러니까 연평균 기온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발생하는 돌발 산림 해충의 발생 종수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추측해 보건데 이제 지구 온난화라든지 기후 변화로 인해서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점점 더 많은 다양한 그런 산림 해충들이 발생할 확률이 더 올라간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 남영우 연구원이었습니다. 은평구 진관동에 증권박물관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은평구는 한국예탁결제원 나눔재단과 증권박물관 이전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박물관 이전 건립을 추진하고 은평구는 건립 추진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요. 증권박물관은 유가증권 사료의 보존 전시와 금융 교육을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설립한 증권 전문 박물관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고양시 증권박물관을 매각하고 은평구 진관동 북한산 한문화특구 부지에 오는 2027년 개관을 목표로 박물관을 새로 지을 계획입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목동 재건축이 본궤도에 진입하는 등 지역의 굵직굵직한 사업에서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기재 구청장은 26일 취임 1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목동 아파트 11개 단지와 신월 시형 아파트까지 총 12개의 단지가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한 것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를 찾아 안전진단 기준 완화, 소급 적용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 구청장은 또 공항소음 종합지원센터 개소 등 신월동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 정책 마련에도 힘을 썼다며 앞으로도 소음 피해 주민들을 위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구청장은 다만 좌초 위기에 놓인 목동선 등 경전철 문제에 대해 구청장 힘 밖의 문제여서 한계를 느낀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거에는 가난한 집에서 혹은 시골에서 명문대학을 진학하는 경우에 흔히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을 하곤 했죠. 하지만 이제는 개천에서 용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소득에 따라서 자녀의 사교육비가 크게 차이가 나면서
학생들의 학력 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기획 보도.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부모 재력에 따른 학력 격차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별 자녀 한 명당 지출한 월 평균 사교육비는 41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득 수준별로는 300만 원 미만 가구는 17만 8천 원, 400만 원에서 500만 원 미만 35만 1천 원, 600만 원에서 700만 원 미만 46만 9천 원, 800만 원 이상은 64만 8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800만 원 이상 가정이 300만 원 미만 가정보다 사교육비를 3배 이상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학생만 따로 보면 월소득 300만 원 미만 가구에서는 한 달 평균 19만 1천 원을 지출했고 400만 원에서 500만 원 미만 37만 6천 원, 600만 원에서 700만 원 미만은 49만 1천 원, 800만 원 이상은 67만 9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고소득에 따라 사교육 지출 비용이 높아지면서 외국어 고등학교 등 특목고 진학률도 소득과 비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 평균 가구 소득이 700만 원 이상 가정의 학생들 중 특목고에 진학한 비율은 3.5%인 반면 300만 원 미만 가정의 학생 비율은 1.4%에 불과했습니다. 소득에 따라서 학력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예전부터 있었던 현상이고요. 또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자녀에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경제적인 자원의 그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른 사교육비도 격차가 컸습니다. 서울 지역은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59만 6천 원이었지만 광역시와 중소도시는 40만 원 안팎으로 나타났고 읍면 지역은 28만 2천 원으로 서울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시도별로는 서울을 비롯한 경기와 대구가 전국 평균을 웃돌았고 부산과 인천, 경남은 30만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강원과 전북, 경북과 충남, 전남은 20만 원대를 기록했으며 가장 많은 서울이 가장 적은 전남보다 월 평균 33만 원을 더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에 따른 사교육비 차이는 대도시와 읍면 지역 간의 소득 격차와 교육 환경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상대적으로 읍면 지역 가정에서 사교육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고요. 또 경제적으로 감당이 가능하더라도 어떤 읍면 지역에서 가용한 사교육 기관이 매우 또 제한적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제 기회의 불평등을 제도적으로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즉, 취약계층이 공교육만으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어떤 통로를 확대해 주는 거죠. 그래서 각종 기회균등 전형이라든지 농어촌 특별 전형이라든지. 더불어 온라인 수업이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교육을 통해 교육 기회의 격차 자체를 해소하는 방안도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가 사교육에 좌지우지되면서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소득 격차에 따라 학력 격차가 생기는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공교육 정상화 방안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서울시가 은퇴계층을 상대로 한 불법 다단계가 성행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서울시는 6월 현재 범죄 정황이 포착된 7개 업체를 형사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불법 다단계 업체는 노년층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화장품 등 상품 구매를 강요합니다. 최근에는 블록체인, 가상자산, 플랫폼 사업을 표방하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신종 불법 다단계 업체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다단계의 폐쇄적인 특성상 신고나 제보 없이는 범죄 혐의를 포착하기가 어렵다며 불법이 의심되는 다단계 업체 가입을 권유받거나 피해를 본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은평구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를 막기 위해 빗물바지 대청소에 나섭니다. 은평구는 28일 오전 7시 30분부터 주민 100여 명과 함께 응암역 광장에서 빗물바지 대청소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16개의 동 통장과 부녀회, 자율방재단 등은 은평 전역의 빗물바지 2만 4천여 개를 청소할 계획입니다.
빗물바지는 빗물을 하수관으로 보내는 시설로 담배꽁초 등이 쌓이게 되면 배수가 잘 되지 않거나 역류로 인해 침수가 발생할 수 있어 집중호우 전에 관리가 중요합니다.